정우 씨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하지만 내 몸은 정직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59세 내 인생에서 누군가 이렇게 나를 간절히 원한 적이 있었던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복도 끝 남편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보다 남편의 조카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다. 아니요. 계속해요. 그 말과 함께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내 이름은 최연희, 59세, 남편 최민호와 결혼한 지 32년째다. 큰 아파트, 넉넉한 통장 잔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여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중산층 부부의 삶이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 집안에 얼마나 긴 침묵이 흐르는지.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뒤늦은 사랑과 각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함께 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다. 남편은 핸드폰만 본다. TV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메운다. 밤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침실을 나눈 지는 벌써 5년째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길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원래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남편의 조카 정우가 서 있었다. 33세 광고회사에 다니는 미혼남.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은 그저 조카일 뿐이었다. 정우가 이모부를 찾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온다고 했다. 그냥 보낼까 하다가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다. 오늘 하루 종일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커피를 내왔다. 정우가 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뭔가 평소와 달랐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모, 요즘 이모부랑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저번에 집들이 왔을 때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두 분이 대화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들킬 줄 몰랐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겉으로도 그렇게 티가 났던 건가? 부부가 오래 살면 다 그래. 신경 쓰지 마.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모,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그 질문에 숨이 멎었다. 32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아니, 제 말은 이모는 아직 젊으신데 정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조카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정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단호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걸 나도 알았다. 죄송해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뭐가? 이모가 외로워 보인다는 거요. 처음 뵀을 때부터 그랬어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도 모르는 걸 이 젊은 남자가 단번에 알아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슬펐다. 집에 가. 늦었어.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가는가 싶었는데 그는 내 옆으로 왔다.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이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모는 행복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전 이모가 웃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뜨거웠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정우야, 안 돼. 왜요? 넌 내 조카잖아. 혈연 관계도 아닌데요. 순간 숨이 멎었다. 맞는 말이었다. 남편의 친조카도 아니고 사촌 동생의 아들이었다. 정우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 이모, 좋아해요. 작년부터요. 미쳤구나. 겨우 그 말만 나왔다. 미쳤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나는 뒤로 물러서야 했다. 일어서서 거리를 둬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32년 만에 누군가 나를 원한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그를 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떠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보내지 않았다. 정우가 물었다. 이모부는 언제 오세요? 시계를 봤다. 오후 8시, 밤 11시 넘어서. 그럼 시간이 있네요. 3시간. 3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정우야,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몸은 이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모도 원하잖아요. 부정할 수 없었다.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정우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32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다. 처음이죠. 이모부 말고 다른 남자한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이었다. 남편 외에는 단 한 남자도 만난 적이 없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뺨에 닿았다. 목에 닿았다. 안 돼. 정말. 하지만 내 손은 이미 그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다. 머리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다. 침실로 걸어갔다. 아니, 이끌려갔다. 32년 동안 남편과 함께 썼던 그 침대로. 그날 밤 나는 처음 알았다. 여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정우는 남편과 달랐다. 거칠었고 절박했고 탐욕스러웠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원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59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다.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다. 이모, 괜찮아요.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대답 대신 나는 그를 더 끌어당겼다.
더 원했다. 32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모든 갈증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을 때 나는 정신을 차렸다. 오후 10시 30분. 남편이 곧 돌아온다. 정우가 황급히 옷을 입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었다. 침대 시트를 정리했다.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내 몸에 남은 그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현관문 앞에서 정우가 돌아봤다. 이모, 후회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놀랍게도 후회는 없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끝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느껴본 이 감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무뎌졌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 대한 죄책감보다 정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정우와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도 정우가 왔다. 남편이 출장 간 사이였다. 이모, 오늘 너무 예쁘세요. 거짓말, 진짜예요.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다. 피부가 좋아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친구들이 무슨 화장품 쓰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59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다. 침실로 들어가면서 정우가 물었다. 이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이모 불황은 어떠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왜 그런 걸 물어? 비교하고 싶어서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비교도 안 돼. 어떤 식으로요? 너랑은 완전히 달라. 남편은 3분이면 끝났어.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그냥 의무처럼 했던 것 같아. 1년에 몇 번 안 했고. 그럼 이모는 32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요.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우의 눈빛이 변했다. 더 뜨거워졌다. 그럼 오늘은 제대로 느껴드릴게요. 그날 오후는 특히 길었다. 그리고 특히 뜨거웠다. 몇 시간 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모. 응, 사랑해요. 심장이 철렁했다. 사랑이라는 단어, 남편에게도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다. 나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걸. 그렇게 3개월이 흘렀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었다. 나에게 질문 하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심했던 게 실수였다. 그날은 오후 2시였다. 정우가 집에 왔다. 남편은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침실에서 함께 있었다. 정우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였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남편이 올 리 없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침실로 다가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정우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는 그저 차갑게 우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나와 목소리도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섬뜩했다. 거실로 나갔다. 정우가 황급히 옷을 입으며 따라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다.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우가 무릎을 꿇었다. 이모부님, 죄송합니다. 닥쳐.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너 당장 나가. 다신 얼굴 보지 말자. 정우가 나를 돌아봤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우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침묵. 끔찍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언제부터였어? 남편이 물었다. 여전히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석 달. 그래.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다. 왜 그랬어? 그 질문에 뭔가 터졌다. 3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바람 필 이유가 돼. 32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요? 목소리가 커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돈, 집, 그게 다예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밤에는 그만해. 아니에요. 이제 말할 거예요. 당신이랑 있을 때 단 한 번도 여자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32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다. 상처, 분노,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조카랑 잤다고? 미안해요. 미안. 그걸로 끝이야? 남편이 일어섰다. 이혼은 안 해. 그냥 이렇게 살아. 대신 그 새끼 다시 만나면 진짜 가만 안 둬. 그 말만 남기고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후회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모든 게 너무 복잡해서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식사를 차려도 남편은 외면했다. 정우한테서 문자가 왔다. 이모, 괜찮으세요? 손이 떨렸다.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괜찮아. 보고 싶어요. 안 돼. 들키면 끝이야.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겠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견딜 수 없었다. 매일 밤 정우 생각뿐이었다. 그의 손길, 목소리, 뜨거움. 모든 게 그리웠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 3일간 남편이 떠나자마자 나는 정우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나야, 이모. 내일 낮에 만날 수 있어? 당연하죠. 다음 날 집이 아닌 모텔에서 만났다. 집은 위험했다. 정우가 나를 보자마자 안아줬다. 한 달 만이었다. 그런데 1년처럼 느껴졌다. 이모, 진짜 괜찮아요? 응, 조심하면 돼. 그날 오후 우리는 한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걸 쏟아냈다. 하지만 모텔을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아는 얼굴을 마주쳤다.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우를 보고 나를 보고 모텔을 봤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야. 책을 읽고 있던 손이 멈췄다. 뭐, 어차피 마음도 없는데 뭐하러 같이 살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호 씨, 재산 분할 없어. 위자료도 없어. 그냥 나가.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알았어요. 도장을 찍었다. 32년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다. 일주일 후 짐을 싸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은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 이사한 그날 밤 정우가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가 나를 안아줬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이제 자유야. 그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숨지 않아도 돼. 정우가 나를 더 꽉 안았다. 사랑해요, 이모. 나도 60세와 33세, 27살 차이. 남의 눈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젊은 남자에게 매달리는 늙은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으니까. 처음으로 여자로서 나 자신을 느꼈으니까.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그날 밤 작은 원룸 침대에서 정우와 함께 잠들었다. 처음으로 행복한 밤이었다. 1년이 지났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정우가 자금을 댔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한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유혹했을 거라고. 들리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들의 말이 내 행복을 앗아갈 순 없으니까. 매일 아침 정우와 함께 일어난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잠든다. 60세의 내 인생은 이제야 시작됐다. 늦었지만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거울을 본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처음으로 깨달았다. 60년을 살고 나서야 알았다. 사랑의 나이는 없지만 금기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걸.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나답게 살고 있으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세요.